나는 왜 죽어야 했나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요? 뭐가요? 했다는 게 그게 믿어지지가 않지 말라. 뭐 애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단다고. 아유.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 아이. 부모로부터 살해되고 버려지는 이른바 유령 아이들. 그래서 생각이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살아있어가지고 아기라고 해대는 것도 있는데 얼굴도 다 보이고.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아이는 애타게 엄마를 찾았을 겁니다. 너무 예뻐서 주변에서 막 진짜 말해준다. 애가 너무 예쁘다 할 정도였고. 애 봐봐, 애 죽기 전이에요. 이 뼈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어쨌든 못 먹고 죽은 거잖아 영양실 좋으니까. 아 어떡해. 태어난지도 모르고 방치된 아이들이 8년간 무려 2,236명. 아이고.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유령 아이들의 잔인한 비극.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수원의 한 아파트로 경찰 차량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아파트 정문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경찰차 4대가 와서 있더라고. 그리고 경찰들도 막 여기 쫙 저기 서서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 애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단다고. 이게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나는 이 나이 먹고도 그 정도면 난 나는 처음에 있어다 찾아주지 않았잖아. 나는 처음 소름이 아우 놀라죠. 30대 부부가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서 검은 봉지에 쌓인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아유, 정말 참. 5년 가까이 냉장고 속에 보관된 영아 남매의 시신.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저 요만한 딸애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인사를 했길래 그래서 젊은 분이 와서 참 좋다고 그랬더니 아는 거 듣는 얘기들은 엄마가 나와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19년도에 그리고 19년도야 그냥 갖고 이래요. 야 어떡해. 갓난 아이들을 죽인 피의자는 친모. 게다가 어린 자녀를 셋이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아이가 출생은 됐는데 출생신고 안 됐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확인 좀 해달라. 감사하는 공문을 받은 거예요. 출산 사실이 있냐, 19년, 18년도 있냐 했더니 없다. 자기는 그런 자기 이름을 뭐 도용당했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을 극극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식증고에서 출산 기록은 있는데 있다는데 낳았다는 게 없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 뭔가 있다.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친모. 하지만 그녀는 넷째와 다섯째 아이를 건강하게 자연분만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맞다. 아이한테 특이 소견이 있거나 건강하게 문제가 있으면 대학병원으로 전문하거나 사모님께 뭐 퇴원이 되는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혀 특이 소견은 없어요. 그녀는 2018년 그리고 2019년 연년생 아이들을 출산했고 퇴원 다음 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아우 어떡해. 대범하게도 집과 길에서 자식을 살해한 엄마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은닉했습니다. 참 저 부분이 참. 아이 둘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5년 가까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무 일 없듯이 아이 셋을 키우며 냉장고 속 시신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자가 주장하는 살인 동기는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한 부분이에요. 네. 네. 뭐 상식적으로 사실 대부분 이걸 봤을 사건 봤을 때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않은 거는 대부분 일반적인 강력 의심이잖아요. 왜냐면 애를 낳고 또 성관계를 해야지만이 임신을 해가지고 또 애를.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더라. 물론 일반적으로 모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네네. 네. 그렇다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려면 이건이 분명히 뭐 알았다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야 참 어떡해. 2년간 2번의 임신과 출산. 남편은 정말 아내의 임신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임신도 숨겨지나요?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돼. 남편이 한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
어떻게 배가 불렀더니 배가 아기도 안 낳는데 사살됐다고 그러고 둘이서 짜고 치는 고수들이야. 누구 한 사람은 남아서 애들을 건사해야 되잖아. 시키면서 살고 애를 낳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하기는 되면 애를 불러 이 배가 부르면 가슴도 이렇게 부는데 뭔 소리야. 아무리 외소해도 다치는 나는 그지. 160cm가량의 작고 마른 체형의 아내. 새 아이의 엄마는 임신을 숨기는 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출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배는 더 나와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첫 번째 출산인 경우에는 복근이나 이런 것들이 복대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배가 나오는 걸 좀 감춰질 수는 있는데 두 번째 출산은 한 번 늘어난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보다는 경산모인 경우에 배가 더 나와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산모의 체형이 워낙 이렇게 좀 체격이 많이 나가고 배가 많이 나온 늘 사람이면은 혹시라도 조금은 마스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른 체형이나 뭐 이런 분들은 더더욱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히려. 남편은 넷째의 경우 임신 사실조차 몰랐고 다섯째는 낙태를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만이건 분만이건 퇴원이건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호자 이름은 있어요. 보호자 사인하는 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산상에 보호자 누구입니까? 보호자 누구입니까? 그냥 기록이 돼 있는. 두 아이를 죽인 잔인한 엄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낙태 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영장 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 거예요? 신부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 상황. 이 부부의 무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역시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의문이 좀 들긴 듭니다. 예, 제가 무료 변론하고 있었거든요. 네.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 네. 그 사임하신 혹시 뭐 이유가 있으세요? 사선 변호사 선임하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이제 네. 알면은 안 된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 많긴 한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첫째 육아하면서부터 많이 이제 힘드셨던 것 같고 네. 무기력하고 뭐 좀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다고 결국적으로 좀 어리석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경찰은 친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을 했을 때 본인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끔찍함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두 번째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두 번째 또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압박,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본인이 심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야. 감사원은 지난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무려 2,236명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236명의 1%만 확인했는데 아이 5명이 죽거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령아동의 충격적인 살해 유기 사건이 줄줄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한 주택가. 지난해 3월 친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기가 뭐 호흡이 안 되고 뭐 내 것도 이제 확인 안 되고 하는 상태였고요. 심장은 멎어 있는 상태가 맞았습니다. 일단
심장 가슴 압박을 해야 되니까 그 옷을 벗겼는데 이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한눈에 봐도 앙상해 보였던 생후 76일 된 아기. 당시 친모는 아이 아빠가 아닌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애기 심정지가 왔는데도 그런 거에 비해 사안에 비해서 너무 좀 차분하셔서 그리고 가만히 서 계셨거든요. 출동하셨을 때 집안 상태는 좀 어땠어요? 이거에 또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죠? 애기 이불 있으면 바로 옆쪽에 벽돌이도 있고 그 전자담배 술병 있었어요. 그거는 방 안에 이곳저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술, 담배를 했다고요? 쇼핑과 여행을 좋아한다는 20대 산모는 미혼모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외할머니가 키우고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 출산이었습니다. 이야. 아이 엄마는 출산 직후부터 주변인들에게 아이를 자주 맡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엄청 놀랐죠. 내가 빨리 차라리 병원 데리고 갔었고 내가 빨리 키워야 됐더라면 애가 이렇게 됐었을까라는 생각. 애가 이 업체 때문에 못 먹고 죽은 거죠. 영양실 쪼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미안한데 애기 엄마는 심지어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거 하고 돌아다니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아이 아빠 없이 지난해 1월 2.69kg의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우 저렇게 예쁜 아이. 네. 그런데 애가 보면 이거 저희 집 왔었을 때거든요. 이렇게. 애가 너무 잠만 잘 나가고 이때부터 애가 너무 안 좋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여기 맡겨놨을 때도 모텔 손수건 가지고 애를 싸게 왔거든요. 기저귀가 없어가지고. 애가 새벽에 일어났길래 제가 데리고 와가지고 한 2시간 있다 분유를 먹였는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애가 불수로 계속 토하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너무 안 좋잖아요. 잠백하잖아 애가. 지금 이렇게. 네, 그리고 케어를 했다고 하면 손톱이 이렇게 길까요? 이게 애기 손톱 이런데. 맞아요. 손톱이 이렇게 길어요? 응. 아니 그러게 아기 손톱이 아이고 아기 손톱이 어떻게 저렇게 길죠? 신경을 안 썼네요. 아이를 낳기만 했을 뿐 제대로 씻기지도 먹이지도 않았던 엄마. 아이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아기 손톱 얇아서 무조건 깎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장시간 아이만 두고 집을 비웠습니다. 애가 안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애가 이 정도는 아니어서 아프고 혈색 잃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자꾸 애들 밖에 나가고 지가 돌아다니고 술집하고 막 모텔 가서 뭐 계속 담배 피우라니까 애가 영향이 안 좋죠. 그리고 애 앞에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좋을 리가 없죠. 아이가 아프다며 급하게 아이 엄마를 찾았던 박은수 씨. 그런데 그냥 두고 가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냥 두고 가라고요? 네? 이때가 애 죽고 나서 나한테 잘했다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지금 보면 날짜 보이잖아. 애가 상황 말해 죽었잖아요. 4월 14일에 보낸 거야 이것도. 애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냥. 4월 14일 날 애가 살아있는 응, 저한테 보낸 거예요. 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결국 됐잖아요. 지난해 3월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아이. 2.7kg으로 태어나 사망 당시 2.5kg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죽고 친구들과 함께 우정 여행을 떠나고 술자리를 가지며 화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올해 3월 창원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고 그녀는 항소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모님한테 알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첫째가 있다 보니까 또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예요. 딸이 아팠던 거 알았어요. 몇 번 토하고 막 그랬어서. 네. 근데 이제 출생신고를 만약 했었으면은 안 죽었겠죠. 병원에 갔었으니까. 근데 출생신고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방치를 했다는 이유는 그냥 죽어라. 이것뿐이 안 되잖아요. 2.69kg으로 태어난 아기의 경우 76일 뒤에는 몸무게가 2배가량 늘어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네요. 비교를 해보니까. 예.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76일에 2.5kg. 오히려 출생체중이 더 빠지고 있고 전혀 출생체중을 못 따라가는 이상 커브를 그리고 있죠. 이거는 도저히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도저히 누구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출생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3년 전 온 세상에 축복이 가득했던 크리스마스 날. 당시 19살이던 엄마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축복받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실업탐사대에서 온 저희 모든 일이 그때 근무했던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최근에 최근에 입사한 분들이 다 6개월 이내로. 그래서 그게 뭐 전혀 몰라요. 저희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전소조사 당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했던 아이. 조사 결과 친모와 친부는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 현재 아기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업무 시간에 근무했던 걸 주차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한 차례 갔었고 그 세 차례에서 안내문 도착하고 있어요. 그랬었는데 그러한 이제 연락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저희도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상담을 진행했을 때는 어쨌든 주인등록 주소지 외에 딴 데서 거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출산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친모는 인터넷으로 아기를 데려갈 사람을 수소문했고 출산 8일 만에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건넸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판모신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애를 줬다 그러거든요. 아이를 그냥 넘기기만 한 거예요? 네네, 넘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취재진이 직접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입양을 검색해봤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양을 원하는 댓글이나 익명 대화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때론 아동 매매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하. 우리는 불법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과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출산을 한 미혼모라고 하자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 그게 데려다 기르고 싶으냐면은 너무 아기들이 불쌍하잖아요. 네,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이뻐서 이제 애가 이제 다 컸잖아요. 13살이면. 그래서 그 아이 동생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나는 남인데도 저기 불쌍한 아기가 있으면 데려다 기르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시험가가지도 해보고 인공수술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올라갈게요.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서 울고 있던 신생아.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유기한 사람은 20대 엄마였습니다. 새벽 3시경 모자를 쓰던 여성이 트럭 뒤로 검은 봉지를 던집니다. 탯줄도 떼지 않은 남자아이 시신이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영하 2도까지 떨어지던 날 패딩 점퍼를 입은 여성이 식당 앞에 뭔가를 두고 나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태어난 지 5일 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유 참. 믿고 싶지 않지만 전국에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의 수사 의뢰가 줄줄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하였습니다. DNA 감식, 휴대폰 포렌식 분석 자료 등을 통하여 철저히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남자 영아 시신을 유기한 여성. 아휴,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뒤에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저기에 그럼 아이가 있었던. 있었던 거. 저거. 무섭네요. 무섭다니까. 무슨 일 버리기가 무섭다니까 우리도.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여성은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 진짜 뭐 사용하기에 책이 나갔다는 거야. 가끔씩 뭐 붙이 나쁜데. 설마 저 쓰레기통에 버린 건가요? 쓰레기통 속에서 발견된 아이는 탯줄이 끊어진 맨몸 상태였습니다. 아유. 키 50cm, 체중 800g으로 6개월가량 자란 뒤 출산한 미숙아로 추정됩니다. 사건 당일 CCTV입니다. 새벽 3시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환경 미화원. 또 다른 직원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환경 미화원이 종량제 봉투를 옮기다 발견한 것이 바로 아이 시신이었던 겁니다. 저분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근데 이게 봉투에 쌓여있으면 사실 유관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벗겨진 건지 처음부터 아기를 그냥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이는 상태로
확인을 한 거지. 공투에 안 되셨으면 저희가 몰랐을 거예요. 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짜 그 생각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 야간이고 하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경찰은 아기 사망 원인과 출생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2,236명의 유령 아이들. 같은 기간 1,418명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사연과 함께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보내진 거네요. 군포와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보내는 것도 현행법상 명백한 아동유기. 하지만 법원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곳이라 1차적으로 인정했고 한 달 평균 12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5일 된 5일. 아이의 엄마들은 출산 기록을 꺼리는 미혼모입니다. 근데 정말 우산 쓰고 아기를 이렇게 안고 예, 그리고 정말 피를 흘리며 예, 아직 다 이제 예, 마무리가 다 안 된 엄마였어요. 안쓰러웠어요. 왜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렇게 감당했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아직 우린 800여 명의 행방을 모릅니다. 10째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보호를 못 받잖아요. 학교를 퇴학할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엄마와 아기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근친상간의 아이들은 또 출생신고 아예 막혀 있습니다. 미혼부들도 엄마가 없으면 출생신고가 바로 안 돼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야, 참. 뒤늦게 정부와 국회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이는 일단 엄마 몸을 떠나서 출산한 그 순간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럼 이 하나의 사람이 세상에 딱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태어난 이 신생아는 하나의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 훨씬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반드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거로 인해서 아동학대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